제가 굳이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사회적 풍경이라고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이거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 이 작가는요, 토마스 트루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러프 얘기를 했었죠. 도전과 실험을 얘기할 때 그 독일의 그 탑3 중에 한 명, 그래서 토마스 러프가 자신이 만들지 않았던 그 과학사진, 별사진을 갖고 작품으로 만들고 했던 그 토마스 러프 얘기를 했는데 그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스트루스입니다. 자, 토마스 스트루스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술관 시리즈입니다. 뮤지엄 시리즈인데, 자, 보세요. 이들은 토마스 러프의 그 시리즈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보편적으로 그 베어 학파, 뒤셸도르프 학파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는 보통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앙드레아스 구르스키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들 작품의 특징은 펜포카스입니다. 아주 근경서부터 원경까지 초점을 다 맞아떨어지는 게 이들 사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형학적 사진의 출발은 기록이에요. 자료예요. 기록과 자료의 역할서부터 이들의 작품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학적 사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리개를 바짝 조입니다. 그 이유는 자료와 기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미술관, 이 박물관 시리즈는 지금 여기서는 뭘 이 시대 역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예요? 제국주의가 약탈해온 그런 그 유물들 아닌가요? 옛날에 그렇죠?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어떤 그 제3세계에 가서 그들이 어떤 그 유적의 그 가치와 진가를 모를 때 그것을 갖다가 뜯어와서 자기네 미술관에 채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그 진지하게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거기서의 이제 모습들이에요. 아이들, 뭐 관람객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 그 진지한 작품을 보면서 뭐 그렇게 그 와 닿겠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겠어요.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왔죠. 그래서 걔들이 어떤 지루하게 작품을 보는 그 공간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현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립 갤러리 중에서는 메이저 갤러리죠. 거기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트루스가 이북에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앙드레아스 구르스키도 평양의 아리랑 게임을 갖다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평양의 거리의 모습을 찍었는데, 근데 사진이 그렇게 많이는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을 동시에 간 그러한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한국에 와서 조선소 그 가서 찍은 것들이에요. 어떤 무역항, 아파트, 역시 그 유형학적 사진가답게 조리개를 바짝 조이고 펜포카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 건설, 조선,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토마스 스트루스입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유형학적 사진답게 일괄적으로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도로 가운데서 찍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 중앙 지점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마치 소실점 비슷한 상태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찍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유형학적 사진과 굉장히 그 어떤 기본을 같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어떠한 사진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봤던 사진가 중에서 지금 토마스 스트로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인적이 없어요. 사람이 등장하는 게 거의 없어요. 새벽이나 저녁에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은 그 도심의 공간을 찍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사진 중에서 도시의 공간을 찍었는데 사람이 부재한 유젠 아제 작품을 떠올리죠. 그렇죠? 유젠 아제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다는 것은 흑백의 도시의 풍경이다. 골목의 풍경이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중앙에 공간을 갖다가 양쪽에 건물들을 배치하고 길 가운데서 중간에 공간을 갖다가 비워두는 저 중앙에 저 끝부분을 갖다가 소실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구성을 택하고 있다. 다음 사진가는 레이 매츠커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올렸던 사진가인데 사진을 보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사람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실루엣 상태로 찍혀지고 있습니다. 실루엣 상태로. 그래서 도시 건물과 건물 사이로 하오 늦게나 아침 일찍 칼이 날카롭게 삐집고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모습은 대부분이 역광으로 그 빛을 만나서 역광으로 본인의 개인성이 드러나지 않은 실루엣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매츠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도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굉장히 위험스럽고 냉정한 인간성 부재의 차가운 도시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찍을 때 그놈의 초상권이라는 게 그렇죠. 저 초상권 얘기 들은 거 한 2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거 이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그냥 찍고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초상권이 등장을 해서 그 잘못 찍게 되면은 잘못 공개하게 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레이 매츠커의 작품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여기서 살짝 따서 도시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하오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빛이 옆으로 들어올 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틈을 삐집고 안으로 들어올 때 이와 같이 역광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공간과 사람을 같이 찍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노출 부족으로 뒤에서 역광의 강력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춰주고 약간 부족시켜주고 되면은 사람이 실루엣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상착이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는 흑백으로 찍고 있잖아요. 이것을 칼라로 찍는 거야. 칼라로 찍고 도심과 도심 사이에 사람을 찍는다. 그리고 섀도우를 좀 어둡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지음 같은 거, 한 70, 200 정도 되는 거 멀리서 당겼다 놨다 하면은, 그래서 이 멕시코의 작품을 그 어떤 시작으로 해서 약간 펼쳐본다면은 우리나라 그 도시의 그 건물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시멘트로 된 어떤 투과성이 없는 건물의 공간도 있지만 한 옆에는 유리로 돼 있는, 그렇죠? 투과성이 있는 빛이 들어오기도 하죠. 또 일부에는 스텐 같은 반사가 되는 그런 물질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사람도 실루엣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갖다 아웃포커스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재미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 멕시코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절대 그거 누가 보고 그걸 갖다가 멕시코의 뭐 아류작이다, 뭐 너무 그런 얘기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이 사진가는 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어떠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신호 대기에 걸려 있는 건널목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역시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건널목에서 뒤에서 찍는다, 뒷모습을 찍는다. 왜?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재밌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재밌지 않을까요? 한 명, 두 명, 한 손에 가방 들고 한 손에 쇼핑해가지고 비닐로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뭐 초상권 걸릴 염려가 없죠. 또 이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이 장소와 일을 좀 바꾼다면,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은 강남 옆에 무슨 뉴욕제가, 요즘도 그 앞에서 만나나 모르겠다, 뉴욕제가 앞, 뭐 교보문고 앞에 광장,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암암리에 그 어떤 장소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뒤에서 찍는 데들이, 아니면 높은 장소를 대가도 위에서 찍는 데들.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있는 사람들,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만 있는 풍경이 있어요. 문화적인 풍경인데 한국에만 있는 풍경. 여러분들 찍으셔도 돼요. 플랜카드가 있는 풍경. 저는 그 다니다가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플랜카드에다 서울대 합격 면장 부임을 축하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몇 회, 막 이런 플랜카드. 그 세계적으로 전 딴 데서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한 그 플랜카드를 통해서 어떤 그 집단의 이야기들, 그죠? 그것을 갖다가 표출하는 거. 플랜카드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플랜카드가 있는 풍경.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런 뭐 혐오 시설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단체 어떤 그런 그 뭐 반대 뭐 이런 플랜카드도 있고, 그 플랜카드가 있는 풍경, 플랜카드만 찍게 되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한국만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또 배달의 왕국이잖아요. 길거리에 배달 얼마나 많아요. 한쪽 그 오토바이에다가
그 쫙 뒤에다 싣고 다니는 그 풍경, 배달의 풍경. 또 저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에만 있는 전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별로 못 봐서. 컨테이너가 있는 풍경. 컨테이너의 원래 역할은 그 물류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간과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어떠한 그 용도가 끝났을 때 컨테이너가 낡아서 용도가 끝났을 때 그거 시골에다가 놓고, 그렇죠? 농막으로 쓰기도 하고 경비실로 쓰기도 하고 꼭 이쁘게 꾸며가지고 카페로 쓰기도 하고 두 개 세 개 모아가지고 집으로 쓰기도 하고. 역시 저는 컨테이너는 한국에서 굉장히 그 재활용을 발달시킨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그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한성필이라고 하는 좀 주목받는 그런 작가입니다. 어떤 그 리모델링 건물을 갖다가 보수할 때 옛날에는 그냥 허연 그런 그 천으로 그냥 가렸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그 건물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실사출력 비슷하게 그러한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명동성당을 수리를 하는데 이 앞에 가림막을 갖다가 뒤에 있는 명동성당과 비슷하게 그림이나 사진을 출력을 해서 앞에 막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낮에 찍은 것도 있는데 밤에 찍은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요, 요것들은 실제입니다. 실제 건물과 거리입니다. 요게 그림이에요. 요 나무는 아마 실제일 거예요. 그래서 낮에 찍으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요건 실제 건물과 거리다. 요거는 이렇게 그려놓은 가짜 그 건물이다. 그래서 일부러 바로 들키지 않게, 바로 쉽게 발각되지 않게 일부러 어두운 그 시간에 택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와 허구, 진실과 거짓, 뭐 이러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대문인가요? 가림막. 본인이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설치된 거? 거기에 건설 현장에서 직접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자기가 한 거는 아니고, 요즘은 좀 별로 눈에 안 띄었는데 한동안 저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할 경우에 그 부분이 좀 흉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실사출력 뭐 이런 걸로 해서 완성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저분한 모습도 가리고 또 새 건물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에 대한 사인도 주고 기대감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를 찍은 거죠. 백승우라고 역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는 사진가입니다. 역시 만들어진 건물 공간이에요. 이거 실제 공간이고, 이런 조형물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을 갖다가 한국의 어떤 그 도시 한 구석에다가 요거를 만들고, 어떤 이벤트성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겠죠. 요거 유명한 그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그것을 갖다 생뚱맞게, 그렇죠, 우리 한국의 어떤 아파트가 보이는 그 공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풍경이죠. 실제 상황이죠. 요거는 허구죠. 가공이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와 허구가 같이 공존하는. 아까 그 한성필의 사진에서는 한성필은 실제와 허구, 컨셉은 같은 컨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성필의 그 실제와 허구, 진실과 거짓의 그 차이는 그 페인팅, 실사출력, 그래서 평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입체물,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금해원이라고 하는 묘지 같죠? 근데 어떤 묘지인가요? 네, 반려견, 반려캣, 고양이, 개, 인간과 같이 이제 친근하게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아마 그 걔네들만 묻히는 그런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리고 낙골당도 있나? 최원준이라는 친구인데, 요거는 저거죠. 반공, 그 어떤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어떤 그 방비 태세, 그것을 찍은 일종의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전략이겠죠. 이 친구가 이걸로 신진상을 탔던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 북쪽 외곽, 남쪽에는 없겠죠. 북쪽 외곽에 서울의 경계면에 있는 어떤 유사시의 적의 침입을 갖다가 방어하고 막지는 못하겠죠. 이 정도 갖고 막지는 못할 테고 지연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 요소들만 찍었어요. 요거는 어떤 그 참호 같은, 요거는 그 시멘트로 그 방벽을 쌓은 거죠. 그리고 저 초록색은 위장을 한 겁니다. 숲처럼. 이것도 아시죠? 유사시에 얘가 내려와서 그 길을 차단시켜서 탱크를 갖다가 지연시키는 임해란이라고 하는데요. 점집을 찍고 있습니다. 점집도 컨테이너도 있고, 왜 고추보살일까? 그리고 빌라에 주택가로도 들어왔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재밌지 않아요? 예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실에도 가면은 반가워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텍스트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요 마크가 요게 그 왜 이런 점집 왜 이런 데는 꼭 이 마크가 있는지, 이게 불교 마크 아이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불교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불교하고 그 나치 그거는 같아요. 단지 나치는 각도만 좀 약간 틀었어요. 그래서 요 불교에서 쓰는 것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되지, 기역자가 아니라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한자로 만이라고 그러더라고. 만. 그래서 그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대요. 불교에서 쓰는 만자는. 그리고 이제 나치에서 그걸 갖다 살짝 각도를 비틀어 가지고 자기네 어떤 아이콘 휘장으로 썼죠. 근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요게 왜 그런 어떤
점술 뭐 이런 그런 샤머니즘의 어떤 그런 이쪽에서는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사라져가는 다큐멘터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라져가는 그런 그 무당, 점집 이런 것들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쯤 되면은 남아있기는 해도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양이 이거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컴퓨터로 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옛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어쨌든 다큐멘터리에서 이 시대를 기록하는 자, 쉬는 별인데요. 자, 이거는 뭐예요? 성인용품집. 그리고 요것만 달랑 찍지 않고 주변의 가게들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성인용품집이 어떠한 환경에 들어와 있는가 이 관계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아니라 얘가 어떠한 환경에 들어와 있는가. 이 성인용품집이 여러분들 언제 처음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저는 거의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옛날에는 굉장히 외곽에 있었어. 제가 한 25년 무렵에서 처음 발견했던 성인용품집은 그리고 그때는 가게가 아니었어. 차 같은데 이동이 가능한 언제든지 단속이 나오면은 뛸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아니라 외곽에 허름한 가게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도심 가까이로 들어왔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야, 너무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사진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외곽에서 이동식으로 차에다가 싣고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점점 도시 근방으로 접근을 하고 단속이 느슨해지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단속을 안 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되면서 심지어는 주택가로 들어온 거예요. 뒤에 어때요?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는 성인도 살겠지만 아이들도 거주하는 데잖아요. 이 사진은 이 사진 하나로 말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 시대 교육 환경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기념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괌 희생자 위령탑 뭐 어떤 뭐 6.25 때 뭐 그런 학도병 위령탑 이런 식으로 해서 추모하는 그러한 위령탑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 독립군 무명 용사 위령탑. 역시 유형학적 그러한 모습으로 정면에서 일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네. 김경희의 풍경인데요. 두 장이 한 세트로 돼 있어요. 몇 장 보고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두 장의 관계는. 남산이에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남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의 남산의 모습이죠. 옛날의 시간과 지금의 현재 시간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광화문의 모습이죠. 청계천입니다.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가 도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지고 지금은 하천으로 변모했어요.
이건 몽천 토성, 저기 잠실 옆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효창공원에 그 어떤 의사들, 3명의 의사들이 묻혀있는. 자, 요거는 그 난지도에 쓰레기가 막 그 쌓여있던 그 옛날의 모습. 요것은 이 사진가는 이 과거의 사진들은 50년, 100년 전의 사진들은 본인이 찍을 수가 없죠. 이것은 역사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 발췌해서 인용을 한 것이고요. 요것을 갖다가 자기 작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옛날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사진을 갖다가 빌려서 와서 둘의 관계, 시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